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의자 정호성. 그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아침에 차를 몰고 집을 나올 때만 해도 꼭 고향을 찾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어느새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 차를 세워놓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먼저 부모님 무덤에 들려 엎드려 절을 올렸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을 소주인 양 한참 동안 무덤가에 부르고 돌아서자 발길은 자연히 어릴 때 살던 집으로 옮겨졌다. 이때 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낡은 기와집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다. 오직 감나무만이 대낮인데도 환하게 불을 밝힌 듯 주렁주렁 홍시를 매달고 서 있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홍시를 몇 개 주워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늘 감나무 아래에 놓여있던 의자에 앉아 가게를 처분하고 다시 빈 터틀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잠시 생각했다. 다시 힘을 내야지, 어머니.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의자를 쓰다듬었다. 그 의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손수 나무로 만드신 것인데 어머니는 늘 이 의자에 앉아 텃밭 위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곤 하셨다. 그는 옛집을 떠나면서 의자를 차에 실었다. 이제는 왠지 감나무 밑에 그대로 버려두고 싶지가 않았다. 마침 아파트 베란다를 정리해 둥근 탁자를 놓고 가끔 차를 마시면서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는데 늘 의자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던 참이었다. 그는 의자를 깨끗하게 씻어 베란다에 내놓았다. 아니 무슨 이런 지저분한 걸 가져왔어요. 그의 아내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당신하고 베란다에 같이 앉아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고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는 오히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어머니의 온기가 따스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 오후였다. 그는 그날 혼자 술을 마셨다. 아내를 생활 전선으로 내보내고 집안에 박혀있게 된 울적한 마음에 딱 한 잔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만 급부술을 들이키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앉을 때마다 의자가 자꾸 뒤뚱거렸다. 아니, 이 의자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지? 이런 의자에 엄마가 평생을 앉아 있으셨단 말이야. 술기운 때문인지 그는 의자가 자꾸 뒤뚱거리자 짜증이 났다. 에이, 다리를 잘라내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 다리의 길이가 고르지 못하니까 이 모양인 게야. 그는 집안을 뒤져 예전에 가게를 운영할 때 요긴하게 쓰곤 했던 톱을 꺼내 의자의 한쪽 다리 끝을 조금 잘라냈다. 결국 아버지의 유품을 톱질한 셈이지만 의자가 제대로 반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의자는 여전히 뒤뚱거렸다.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시 다른 쪽 의자 한쪽 다리를 조금 잘랐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자가 뒤뚱거렸다. 그거 참 이상하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소주 한 잔을 벌컥 들이켜고는 또 다른 쪽 다리를 잘라보았다. 그래도 의자는 여전히 뒤뚱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야, 이건 내 톱질 솜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잘 될 때까지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 대중을 해가며 네 군데나 되는 의자 다리를 골고루 잘랐다. 그러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했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보면 의자는 여전히 어느 한쪽이 짧아 자꾸 뒤뚱거렸다. 그리고 의자의 높이마저 낮아져 앉아있기에도 몹시 불편했다. 그는 화가 났다. 술기운 탓도 있지만 이 정도 의자 하나 제대로 해놓지 못한다 싶어 더 화가 났어. 치밀었다. 그는 이대로 의자를 베란다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의자를 그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뚱거리는 의자에 앉아 다시 술잔을 들었다. 날은 더욱 흐렸다. 어느새 창밖에는 비가 뿌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한쪽 구석으로 밀치고 살며시 취한 몸을 베란다 바닥에 눕혔다. 처량한 빗소리가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내 다리 길이가 고르지 않았어. 의자가 뒤뚱거린 게 아니라 베란다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의자가 자꾸 뒤뚱거렸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줄곧 빗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작가의 말.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대한 꿈이나 간직하고 싶은 커다란 희망이나 맛보고 싶은 크나큰 행복도 결국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 사랑을 하거나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을 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며 사랑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는 늘 긍정적이고 밝고 맑지만 또 어떤 이는 늘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이 있는 삶과 사랑이 결핍되거나 부재된 삶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봄볕처럼 따스한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사랑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 책은 동화의 방법으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깊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 10월 정호성